특허법 과외 이야기. 오늘 문제는 우리 이번에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GS하고 전년도 GS, 그 다음에 사례제 핸드북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답안지 이따 보면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릴 건데 복복을 했어요. 답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카트리지하고 본체 프린터를 X라고 기호화를 하면 카트리지 플러스 본체 이렇게 되는 결합의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다. 이는 상기 특허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가 정품 대리점이에요. 이러한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갑의 특허된 잉크젯 프린터에만 이 동그라미 이 전용품 맞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잉크 카트리지도 갑과 무관한 외국의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거 정품, 이거 가품. 병은 일로부터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여 이거 정품, 정품 사왔다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법적 지위하고 행사할 때 이쪽 특허 전용이하고 제3자 법적 지위 잡을 때는 선사용권하고 권리소진 매뉴얼 문제 나옵니다. 이거 권리소진이에요.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뭐 다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업으로서 실시 관련해서 개인적 가정적 실시는 침해하고 연관이 없다. 잉크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경우에는 시중에서 다양한 이것 동그라미 이건 전용이 전혀 없다는 소리로서 이따 해설을 해드릴 건데 공용적인 물건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야를 밑밥 던지는 겁니다.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잉크 얘가 좀 복잡을 했어요. 문제 읽을 때 아마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프린터가 특허고 얘 구성이 카트리지하고 본체고 이 카트리지 안에 잉크가 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통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답안지 완전 꼬였을 것 같아요. 잉크를 구입해서 이를 직접 충전 이것 동그라미 얘가 잉크 카트리지의 재생산인지 그 문제가 되는 증정입니다. 정은 을로부터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해서 이거 정품 구입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권리소진 인쇄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뭐 단순히 동그라미 정유보업에서 이거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용 실시하고 반대되는 개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소모된 경우에는 병도 소모된 경우에는 하면서 문제 쳤고 정도 소모된 경우 하면서 문제를 쳤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또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유사한 전제 조건이 많아서 내용이 완전히 달랐었어요. 을이 판매하는 카트리지 이거 가품이었어. 구입해서 기존의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다시 삽입해서 사용. 이게 저거예요. 프린터의 재생산인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병이 을로부터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갑의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인지 설명하시오. 정답. 비침해. 판단 기준. 제 공식에 따르면 5점당 1목차니까 목차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얘가 고민을 해볼 사안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정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권리소진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비침해잖아요. 권리소진 됐으니까. 또 하나가 병이 여기서 가정용 실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유보업에서 업으로서 실시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답안지에서는 아마 제가 가정용 실시로 넘어갔을 건데, 권리소진은 다음 문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나눠놨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정용 실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침해 얘기만 나오면은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볼까요? 답안지. 사례제 핸드북 많이 봤으면 익숙할 건데, 침해만 나오면은 의의 앞에가 퉁칩니다. 여기 직접 침해, 간접 침해 다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 먼저 보면, 병은 가정용 실시이기 때문에 직접 침해 아니고 권리 소진이기 때문에 직접 침해도 아니다. 판단 기준 4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목차만 있으면 됐습니다. 업으로서 실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차 잡았습니다. 문제 요지는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가정용 실시는 직접 침해가 아닌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그 다음에 여기 사실관계 특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안 쓰셨어도 됐고 쓸 수 있으면 또 써도 되고, 2차 시험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를 미리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답안지 기법이거든요. 뭘 얘기한 거냐면, 을이 판매점이었는데 프린터가 정품 판매인지 가품 판매인지 이거에 대해서 불명료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하 답안지를 작성했다를 깔아준 겁니다. 만약에 을이 가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면 권리 소진이 될 수가 없어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병이 을로부터 구입한 잉크젯 프린터의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이후에 시중에서 다양한 또 나왔다. 다양한은 지금부터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까지 특허권 침해, 특허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산업발전 저해다 할 때 많이 쓰는 밑밥입니다. 누구나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왜 독점권이야? 밑밥 던지는 거예요. 이런 센스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제 사례제 핸드북 보면서 결론 찾다 보면 물리적 시간이 지났을 때 체화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잉크젯 프린터의 카트리지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를 구입 및 충전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간접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설명하시오. 교수님께서 간접 침해 쟁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특허가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잉크 카트리지. 이게 전용품이라 그랬어. 이거 제가 답안지에다 구성했는데 리사이클 행위라는 쟁점입니다. 논문 굉장히 많이 나온 쟁점인데, 특허 발명에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을 다 썼어. 리사이클해. 재활용을 해. 이게 특허 발명의 생산이냐. 또는 전용품이 있어요. 여기에 소모품이 있어. 이걸 다 썼어. 리사이클해. 재활용해. 이게 전용품의 생산이냐. 이 쟁점이거든. 이따가 문제 나올 건데, 카트리지를 다 썼어요. 카트리지를 갈아 끼워. 그거는 프린터의 생산이냐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침해가 하는 거야. 근데 잉크 카트리지를 다 썼어요. 잉크를 끼워 넣어. 그건 전용품의 생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간접 침해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가 이렇게 나뉜 거예요.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지위는 이꼬르 잉크 충전이 전용품의 생산인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제라는 말을 썼잖아. 이게 리사이클 논문 주제인데 병이 정품 프린터를 샀습니다. 그럼 그 안에 카트리지도 정품입니다. 잉크만 갈아 끼는 거잖아. 만약에 갈아 끼지 않았으면 권리 소진이 쭉 가는 거고 갈아 끼면 권리 소진이 차단되는 건가? 그게 제 재생산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1차나 여기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운 것은 가공이나 교체 행위도 생산에 해당하는지 그 라인. 간접 침해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 기억나세요? 생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공장에서 10만 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만 생산이 아니고 이걸 공업적 생산이라고 합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뭐 프린터 카트리지 갈아 끼는 거 이거 가공 교체라고 했는데 가공 교체도 생산이 될 수 있다가 이 상황이 이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연마 패드 사건 그거는 생산을 의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반도체 공정을 돌렸을 뿐인데 나온 표현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것을 완비하게 한 행위도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의 1, 2, 3 개념 그 중에서 2 개념.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가공 교체 행위는 생산이라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답안지에다가 써놨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적중한 그 사례자인도구 문제 번호를 써놓은 겁니다. 용접기의 프로브 교체 사건. 이거 사례자인도구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소모품 자체를 생산해내는 뭐 간접 침해나 이렇게 침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사와 갖고 갈아 끼내는 침해하고 상관없게 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무슨 소리냐면 소모품을 만드는 애는 얘가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누가 만든 소모품을 사왔어 내가 그래서 갈아 꼈어 걔는 건들지 말자고. 걔까지 건들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재활용이 안 되면 계속 소모품 떨어질 때마다 특허권자 아예 물건을 새로 사와야 되는데 이거 이중 그 값어치 부여다. 돈 2번 내는 거다 특허권자한테. 특허권의 제한性확대다. 여기서 나오는 게 리사이클 쟁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례제인드북에 있는 용접기 프로브 교체는 프로브 교체 행위를 생산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답안지는 생산으로 본 게 있다 하나 있거든. 카트리지 교체는. 그런데 이 카트리지 사건이 좀 과하게 특허권자 보호된 사례여서 그런 게 있었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잉크 충전은 이건 절대 침해로 보면 너무 과하다 밑밥을 던진 게 잉크 아까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의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의 본질적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슨 소리냐면 본질적 구성을 갈아 끼는 것은 생산으로 보거든. 근데 잉크는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갑의 카트리지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 본질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걸 갈아 끼는 것은 카트리지의 생산이 아니다. 이렇게 가. 사안 포섭할 때 문제에서 특이한 뉘앙스의 단어들은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판단에다가 거기 계속 다양한 갖다 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가비울로부터 구입한 잉크젯 프린터 이건 정품이야. 그래서 권리 소진 들어갔어요. 근데 권리 소진 들어간 거에 대해서 카트리지가 다 소모돼서 다양한 종류의 그 카트리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런 것까지 침해로 하면 너무하다를 까는 건데 잉크를 사와갖고 이걸 충전한 행위는 간접 침해인지 아니다. 판례 표현대로 하면은 카트리지의 본질적 구성의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에서는 다양한 데서 사용하던 잉크이기 때문에 이건 특허만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답안지에서 먼저 정답. 결론. 병이 구입한 잉크는 각 특허만이 아니라 다양한 낌새 이상한 건 구체적 판단에다 쓰는 겁니다. 그걸 사안포섭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 충전한 행위를 독점권 영역으로 해석하면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잉크 교체 전후로 카트리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 이게 본질적 구성의 교체 행위가 없었다. 똑같은 거다. 잉크의 충전 행위는 업으로서 실시라 전제하더라도 카트리지의 생산으로 볼 수 없어서 간접 침해가 아니다. 거기 업으로서 실시라고 전제한 이유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문제에서 병은 다 가정용 실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잉크 교체가 갑자기 업으로서 실시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라고 좀 친 거예요. 본 문제는 배점이 6점이었기 때문에 제 공식에 따르면 5점 단위 목차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구성해놨어요. 간접침해 쟁점이니까 간접침해로 성립 요건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행위. 옆에는 논문 제목, 논문 주제를 제가 부연 설명해놨습니다. 굳이 검색해서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 잉크 사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적중도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제 전년도 GS 답안지와 사례제인도 문장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GS하고 사례제인도북에서 이 프로브 교체 사건을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판례는 프로브 교체 쪽이야. 그래서 판례 번호를 써놓은 거거든요. 얘는 답안지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 요지. 정답 치면서 법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일정 요건 만족하는 경우 리사이클 행위는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차 강의 때 언급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침해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거 비침해로 갈 거여서 정답을 친 거고 2번 간접침해 127조 간접침해는 정당권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미 전용품 또는 균등 물건을 생산한 경우 성립한다. 얘를 쳐준 이유는 교통정리 잘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트리지의 교체는 프린터의 생산이어서 직접 침해 쟁점이 되는 거고 잉크의 교체는 전용품의 생산이 될 수 있어서 간접 침해 쟁점으로 된 겁니다. 이거 교통정리하고 간 거예요. 답안지에서도. 답안지에서는 6점이었기 때문에 제 공식에 따른 목차가 2개가 필요하고 메인 판례는 리사이클 행위에 대해서 하는데 나머지 하나 목차를 간접 침해 쟁점에 왜 나왔는지를 교통정리하고 하는 걸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이 127조 쟁점에서 보면 카트리지는 가래 특허된 프린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나 병의 업으로서 카트리지를 생산했다면 간접 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서 문제에서 간접 침해를 보고 있는 거여서 그럼 밑에서는 잉크 교체 행위가 카트리지의 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 하면서 3번 간 거예요. 법원은 이거 굉장히 일반적 논리여서 그냥 리사이클 교체 행위 나오면 얘부터 깔고 가는 겁니다. 원래 제품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부품 일부를 교체해서 리사이클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수리 행위로 봐서 생산으로 보지 않는데 만약에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로 바뀌어졌다면은 그거는 생산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보시자면 본질적 구성 요소를 갈아 끼면은 생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선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1차나 2차나 굳이 강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담으로서 들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본론에다 넣어놨어요. 강의를 위해서. 원래 갖는 물건의 내구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내구성이 제로가 돼. 근데 그걸 100으로 다시 만들어. 이건 생산이다. 내구성이 제로가 됐냐 아니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를 봐서 무엇이 중대한 예의 효과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특허에서 사실 여기까지 쓰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문제 첫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특허의 핵심은 카트리지와 본체의 결합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합 쪽이 내구도가 빵이 됐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꺽쇠거든요. 전용 꺽쇠, 희한한 모양.
그게 분질러지거나 빵이 됐어. 마모돼 갖고. 그걸 다시 갈아 끼워? 그건 내구도 빵이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허의 목적 효과가 빵이 됐다가 살아났으니까. 그건 재생산을 볼 수 있거든. 근데 잉크는 특허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 문제에서 계속 밑밥 가는 게 아무데나 다 쓰는 잉크래. 그것은 내구도가 빵이 된 걸 100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 유지행위였다. 내구도가 한 70 정도 된 거를 그냥 100으로 올리는 정도였다.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거를 판례 문장이 동일성을 해야 하는 정도냐 아니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1차 때 배웠던 판례지만 2차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는 아무거나 다 특허 침해로 보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과해서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아까 잉크도 특허도 아니었잖아. 다 쓰는 거라며. 그걸 갖다가 교체하는 거마저도 침해로 보면 과도한 보호가 돼서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리사이클 했다고 해서 다 침해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써준 겁니다. 보로는 일본 학설 얘기 쓴 겁니다. 일본에서는 내구기관이 경고한 제품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하면 이 두 개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거기도 프린터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차피 이거 해당 프린터가 캐논이었으니까 잉크젯 프린터 사건에서 단순히 잉크를 보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얘가 카트리지와 본체의 결합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카트리지의 외형의 특징이 있는 거는 특허가. 근데 그 카트리지의 외형을 훼손을 해. 예를 들어서 그냥 잉크를 충전하려면은 어디다가 충전할 곳이 없어서 카트리지를 부셔야 돼. 부셔갖고 잉크를 넣고 카트리지 다시 만들어. 그럼 외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형을 부셨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가 여기 예컨대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사건에서 단순히 잉크를 보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제품의 외형을 가공해서 잉크를 주입함으로써 제품의 실적 가치를 다시 구현한 경우에는 생산을 본 바가 있다. 2번 문제. 정행위는 갑의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정은 카트리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정은 A 플러스 B에서 A를 교체한 겁니다. 그럼 이 A의 교체가 프린터에 생산이 되면 직접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직접 침해라고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느낌이 오시겠지만 단가로 2번하고 가로 2번하고 둘 다 리사이클행이거든요. 둘 다 부품 교체거든. 근데 굳이 똑같은 내용이면 교수님이 똑같이 출제할 리가 없잖아. 다르다는 낌새 침해는 답안 있을 때 굉장히 센스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고 치려면 뭐 해야 돼? 판단 범위는 똑같은데. 아까 교체행위는 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발명의 본질적 구성을 교체했다고 가야지. 본질적 구성 교체하는 건 어떻게 갈 거예요? 그건 문제에서 밑밥을 주셨거든. 잉크는 다양한 데 쓰는 거래. 잉크젯 프린터는 M안이래. 그럼 그걸로 치는 거예요. 얘는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수리 행위가 아니고 프린터의 재생산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 가는 거죠. 다만 이거 높아심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린터 사건은 이것도 침해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게 어디 있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비슷한 사건에서 다 교체 행위는 요즘에 웬만하면 생산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용접기 프로브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로 빗대서 얘기할게요. 요즘에는 웬만한 판례가 카트리지를 생산한 사람은 그건 간접침해가 명확해. 전용품이잖아. 걔는 잡으라 이거야. 카트리지 생산업체는. 근데 그 업체한테 몰라갖고 사왔어. 사와서 그걸 갈아 꼈어. 걔는 건들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소모품의 교체행위는 더 이상 생산으로 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교체행위는 본질적 구성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사건에서는 전용품이었기 때문에 전용품을 교체하는 것은 본질적 구성의 교체여서 특허 발명이 승산이라고 했지만 프로브 사건,
제가 지금 답안지에 써놓은 거, 제 사례집에 있는 거, 거기서는 전용품이라 할지라도 그 전용품을 만든 사람은 간접침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사와서 교체한 사람은 이거는 수리행위로 가서 걔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두 개를 그냥 다 참고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 문제는 10점이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두 목차가 필요한데 5점 더 1목차. 답안지도 얘도 한번 잠깐 보면 정답 먼저. 정답이 여기 있네요. 이거. 값특허는 잉크 카트리지와 본체의 결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의 교체한 카트리지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볼 수 있고 반가락 입원하고 낌새 때문에 이건 침해 쪽으로 일단 써놨고 그렇게 갔습니다. 내구성이 상실된 카트리지를 교체한 행위는 특허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 내구성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다면 교체 후 프린터의 업무용 사용 행위에는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아. 이건 뭔지 또 알겠어요? 정품 샀잖아. 정품을 기존 거는 버려버리고 새로 만든 걸 지금 쓰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 소진이 차단됐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정품 사서 쓰다가 본질적 구성 바꾸면 내가 사온 게 아니라 내가 처음을 만든 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침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체하기 전까지는 비침해, 권리 소진이니까 교체한 후부터는 침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가 정의 교체 행위가 침해인지라고 써있지 않고 정의 모든 행위가 침해인지라고 써있기 때문에 모두 다 써준 거예요. 교체는 생산이 될 수 있고 사용은 권리 소진이 차단돼서 침해가 될 수 있고를 다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할 게 시점이기 때문에 목차를 두 개를 잡았는데 뭘로 잡을까 할 때 권리 소진은 만만한 게 특히나 이런 쟁점은 만만한 게 교체 전후로 잡으면 좋아요. 교체 전은 비침해고 교체 후는 침해다. 많이 하는 거거든 권리 소진에서는. 목차 여기서 2번이 교체 전은 직접 침해가 아니다. 권리 소진 여기다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 문제도 권리 소진에 연관되어 있지만 밑에서 자세하게 쓰려고 1번에서는 가정용 실시만 썼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저번에 우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목차를 잡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중복됐을 때 이건 여기다 쓰고 이건 여기다 써야겠다 교통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문제별로 치다 보면은 여기다 다 써버리는데 다음 문제 못 쓰지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써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설문 이해에 대해서 1번 문제 요지 권리 소진된 제품의 소모품을 교체했어도 권리 소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프린트 사건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쪽으로 일단 정답은 쳤는데요. 2번 교체 전은 권리 소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침해고 3번 교체 후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아까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도 똑같아요. 다만 똑같은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지만 문장만 다른 쪽으로 판례를 가져온 겁니다. 원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교체 이후에도 원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교체 행위는 수뢰행위로 봐서 권리 소진 효력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권리 소진 단어 나온 걸로 판례를 가져온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는 권리 소진 얘기를 빼버렸고 같은 내용인데 겹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검토도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 의뢰 잉크 카트리지 수입 판매 행위가 갑의 특허권을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직접 침해는 너무 쉽다. 특허는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생략 발명 법리 있지 않습니까? 구성요소 일부가 결여돼서 직접 침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접 침해인지는 이건 전용품이잖아. 그게 간접 침해잖아요.
3번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직접 치면 아니다. 간접 치면 맞다. 10점이어서 제공식에 따르면 두 목차가 필요하지만 이건 묻는 바 문제입니다. 직접 치면 목차 하나 잡고 간접 치면 목차 하나 잡았으면 돼요. 직접 치면 목차에 쓰는 그 생략발명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끌고 왔습니다만 생략발명 단독 문제 나왔을 때 학설 판례 검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지 않았어요. 학설 판례 가는 순간 목차가 두 개가 돼서 배점 오버될까봐. 그 다음에 간접침해에는 그냥 간접침해 법리를 쓰지 않고 여긴 소모품 쟁점이어서 소모품 얘기를 써줬습니다.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전용품이면 간접침해 성립할 수 있다를. 얘는 작년 제가 정확하게 GS에 또 출제한 거기 때문에 GS 답안지로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습니다. 여기까지 올해의 기출문제였습니다. 문제 풀 때는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면 특히나 이렇게 법적지, 이게 법적지의 문제예요. 침해잔지, 비침해잔지.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오늘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용의 교통정리가 이해가 잘 안 되셔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으로 바로 직결은 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가불병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세요.